내가 백만장자 회장에서 경비원으로 변장한 건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변장 뒤에서 발견한 진실은 그 일 하나가 내 76년 인생 동안 쌓아온 모든 확신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이란 게 그리 쉽게 드러나는 법이 아닙니다. 특히 웃으며 다가오는 이들 중에는 가끔 가장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는 이도 있지요. 올해로 76입니다. 회사 하나 세워 반평생을 버텼고 남들 보기엔 성공했다는 말도 더는 과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젊을 땐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 욕심이 가족에게 짐이 되기도 했고 결국 장남을 먼저 떠나보내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아내도 그 후로 병을 얻어 몇 해 전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 뒤로는 남은 아들 하나, 준호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마저 무너지면 나는 아무 의미도 없겠다 싶었죠. 얼마 전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결혼하겠다며 집으로 인사를 오더군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곱게 하는 아가씨였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에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많이 좋아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불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정이 아닌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말은 곱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내가 가진 것을 알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처음부터 그 아가씨를 온전히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혼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말입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내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사무실 1층 경비원 자리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회장이던 내가 경비원 김태수라는 이름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건물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처음엔 어리석은 짓 아닌가 싶었지만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정말 내 아들의 곁에 설 만한 사람인지. 사람의 민낯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여긴 사람 앞에서 가장 잘 드러나니까요. 처음 며느리를 마주한 건 아침 8시 무렵이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답했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괜한 오해였던가 나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그녀는 같은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들고 오며 두 손으로 컵을 내밀기도 했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뛰어오며 나를 향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겉보기엔 더없이 예의 바르고 요즘 보기 드문 바른 청춘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가까이서 오래 보고 지켜봐야 진짜가 보이는 법이니까요. 건물 로비 CCTV 점검을 핑계로 그녀가 복사실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영상 속 그녀의 표정에서 지금껏 본 적 없는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어머, 완전 로또지. 회장님 아들이라니까. 그냥 시집만 가면 끝이야. 회사? 길, 몰라. 그런 건 나중 문제고. CCTV 영상에는 음성이 없었지만 그녀의 입모양과 표정, 그리고 당일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직원의 증언으로 나는 그 통화 내용의 전모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일부러 늦은 밤에 로비 청소를 했습니다. 그녀가 퇴근길에 나를 지나쳤습니다. 나는 일부러 쓰레기통을 어지럽혀 두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나도 저렇게 늙어선 안 되는데. 그 말엔 비웃음도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 툭 던지는 한마디처럼 느껴졌죠. 경비원이란 존재를 사람으로 보기보단 그냥 지나가는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은 사람을 믿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가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면 온 마음을 내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준호에게 그녀는 너무도 위험한 사람이었죠. 며칠 후 그녀는 회식 자리에 참석한 뒤 건물 앞에서 친구와 또 통화를 하더군요. 술 기운이 살짝 오른 듯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회장이라니까. 결혼만 하면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오빠야 뭐 착하긴 한데 좀 답답하지. 근데 뭐 어때? 돈이 다 해결해 줄 건데.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들을 불렀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나는 다시 정장을 입고 김태수 경비원의 흔적을 지웠죠. 준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영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해봐야 아들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며칠 후 나는 그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의 바른 태도였지만 그녀는 이미 눈치채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생존이 먼저였다고 말하더군요. 가진 사람 곁에 붙어야 살 수 있었고, 계산은 그 세계에서의 생존 방식이었다고. 그녀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혼자 회장실로 찾아왔어요. 눈이 붉어져 있더군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모든 걸 알아차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그날 이후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정을 핑계로 호텔에 머무른다는 말만 전해왔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 얼마나 아파하고 있을지 나는 차마 재촉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도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눈이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실체를 알아버린 이상 말을 섞는 일조차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람 일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어느 날 그녀가 회장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조용히 허리를 숙이더니 그제야 처음으로 진심을 드러내더군요.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엔 지친 기색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필로 쓴 편지였죠. 봉투엔 읽어주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하더군요. 회장님이 생각하신 게 맞을지도 몰라요. 회장님 아들이란 사실이 제겐 기회처럼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인생에 그런 기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또렷했지만 어딘지 꺾인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회장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마음, 사랑보다 먼저 계산하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며 덧붙이더군요. 그날 회장님이 경비복을 입고 계셨을 때 사실 저는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목소리, 걸음걸이, 눈빛 자식도 아닌 제가 왜 그걸 알아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말끝을 흐리며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미안함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작은 자존심의 끝이었는지 나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지는 읽으셔도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떠났습니다. 사표는 말없이 제출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식탁에 앉아 밥 한 술 뜨던 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하더군요.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단 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를 잘 아니까요. 아들은 그날 밤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내가 준 것도 아니었고 그녀가 몰래 놓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서랍에 넣어두었던 봉투였습니다. 편지엔 어릴 적부터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외로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버림받고 아버지에게는 외면당한 채 자라며 진짜 사랑이 뭔지는 모르고 늘 사랑하는 척, 사랑받는 척 그저 흉내내는 법부터 배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고백도 함께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한동안 울었습니다. 한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죠. 나는 등 뒤에서 그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느끼는 울음소리에 이 또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되뇌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라 그 방식조차 서툴렀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이 이 모든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한 사람의 상처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복귀했고 예전보다는 말수가 줄었지만 일에는 더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이의 등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 일이 상처로만 남지 않고 그 아이를 더 단단하게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 무렵 오래전 우리 회사 인턴으로 일했던 한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영 씨 소식 들으셨어요? 잊으려 했던 이름이 다시 입에 오르자 가슴 속에 감춰두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한복지재단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지방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 정규직으로 들어갔다고 했고 그곳 아이들을 돌보며 지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직원은 작게 말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 중 몇몇은 아영 씨처럼 어린 시절 학대와 방임을 겪은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녀가 그 아이들 앞에서 말하더래요. 나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그게 뭔지 알려주고 싶어서 왔어. 순간 무언가 심장을 세게 때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도 있지만 그 속에서 새 길을 찾는 이도 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흔들릴까 두려웠고 그녀의 선택이 미안함의 결과로만 보이게 될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다시 마주치게 되는 법이지요. 그날은 비가 오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지단체 행사의 후원을 약속한 자리, 나는 초청받은 자로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강당 한쪽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단순한 옷차림 화려함 하나 없었지만 이상하게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아영. 내가 그녀를 알아보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봤지만 못 본 척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믿어지길 바란다는 뜻이래. 그렇게 믿음이 하나둘 쌓이면 그게 바로 사랑이 되는 거래. 그 말은 내가 예전 그녀에게서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말을 건넬 이유도 다시 엮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의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시간 괜찮니? 아이의 눈빛이 조용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영이 잘 살고 있더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건지 묻지도 않았고 나는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심이었다면 남은 사람의 마음에 길게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 아이 마음속에 남은 건 후회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걸어온 지난 시간까지 조용히 품어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그녀에 대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서로의 마음속에만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듯 사람과의 관계 또한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살아오며 조금씩 배워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는 회장이라는 이름도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는 삶을 이제야 비로소 배워가는 중입니다. 요즘 나는 작은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정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그 단체에도 조용히 후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내가 후원하는 줄 모를 겁니다. 알려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위해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 마음은 조금 따뜻해지니까요. 아들은 이제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뒤로는 사람을 쉽게 믿기보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사람을 시험하는 대신 기다릴 줄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연이 비록 처음엔 오해로 시작될지라도 끝엔 조금 더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하는 날도 있고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서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켠에 따뜻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시청자분들께 마음의 평안과 작은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